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정수론이죠. 3주차 과정이고 그 OT는 안 해요. OT는 우리 이제 해석학 때 제가 시작하기 전에 OT 쫙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강의 처음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주 해석학 강의를 듣지 않았다. 그분들은 그 해석학 강의 시작 전에 진행한 OT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 인강, 모든 과목 인강 앞에 OT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거기에다 OT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 등업 신청, 과제 제출 관련, 질문 관련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되고 자, 바로 이제 정수론 우리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정수론은 이제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문제 수도 제한이 있고 다른 더 비중 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넘게 출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래서 한 문제 4점 그렇게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요때만 제가 이제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거는 이거를 정수론 문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대수 문제로도 나왔지만은 거의 정수론 문제여서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어쨌든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보시면 이제 합동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합동식. 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룰 것들이 거의 다 합동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음. 작년에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살펴보면 정수로는 뭐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그렇죠? 다른 여러 과목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 내용은 많지 않죠. 적어요. 교재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내용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문제도 쉽냐? 꼭 그렇지는 않다. 내용이 쉽다고 해서 문제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 수준에 비해서 문제는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못 푸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수로 문제들. 그래서 내용이 쉽다고 해서 문제도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임용 수학에서 정수로는 거의 합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합동식에 관련된 이론, 정리 이런 거를 푼다. 혹은 합동 방정식을 푼다. 우리가 이제 뭐 방정식 이제 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렇게 되는 원래는 뭐 이런 거를 풀잖아요. 원래는 해석하기 뭐 이럴 때서. 근데 정수론에서 이제 요거를 푸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해를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되고 그런 걸 배울 것이고 또 아니면 합동식에 관련된 여러 정리나 이론들 그런 것들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수로는 또 특히 여러 과목이 기본이 된다고 했지만은 특히 현대대수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론을 안 하고 현대대수학을 한다? 힘들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수론을 잘 해놔야 또 현대대수학에서 크게 또 무리 없이 또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대수학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은 좀 같이 끌어와서 서로 연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수론을 하면서 대수랑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하고 내용을 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나는 현대대수 지금 하나도 모르고 뭐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현대대수를 하고 다시 이 정수론을 복습할 때 그때 이제 좀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가기는 그렇다. 정수론 할 때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현대대수 다시 듣고 다시 와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조금 더 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이제 1주차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2.2절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 뭐 2.1까지 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 는 수학적 기납법이죠. 수학적 기납법은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연수에 관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주어지는 것은 있어야겠어요. 약속. 그것이 이제 바로 요거라고 볼 수 있다. 정수론에서는. 자연수의 정렬성의 원리. 해석학 때 제가 잠깐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 well ordering principle, 잘 정렬돼 있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에 약자를 띄워서 WOP, well ordering principle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n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아무거나 딱 생각하면 걔는 무조건 뭐다? 최소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최소원이 자연수의 존재를 하고요. 갖는다라는 건 좀 더 센 거예요. 그 집합이 갖는다, have 한다라는 거, has.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거까지. 최소원이 존재한다와 갖는다는 조금 더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죠? 어쨌든 최소원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한 예로 자연수 n제곱이 뭐 2026보다 큰 자연수들의 모임. 요거. 이 집합은 최소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인 건 명백하죠. 공집합 맞습니까? 공집합 아니죠. 그렇죠? 뭐 충분히 큰 수 넣어주면은 2026보다 큰 원소는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합은 반드시 최소원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최소원은 46이 되겠어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고 요거를 우리가 말로 돼 있는 거를 수식으로 수학적 기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집합 S가 있어요. 자연수의 부분집합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요런 S에 대해서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거냐면 S에 어떤 원소가 있어서 얘가 이제 최소원 역할을 하는 거죠. such that 뭡니까? S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S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원소가 존재하고 그게 S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에요. 자연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요 뒤에 말을 또 간단하게 that is, 즉이죠. 뭐가 존재한다? 간단하게 미니멈이 존재한다. 이 집합에 미니멈이 존재하고 그것이 S에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수론에서는 요것이 우리가 이제 공리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걸 공리로 해서 진행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해석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석학을 만약에 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것을 정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 참고. 혹시 이제 자연수의 부분집합 있는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일단 가정이죠. 요거에서 근데 이제 이 S를 우리가 뭘로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냐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누구의 부분집합으로도 볼 수 있다? 실수집합의 부분집합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S는 요 아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자, 아래 부분집합인데 또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S는 아래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요 S는 뭐다? 아래로 유계다라. 그렇죠? 그러면 무슨 공리? 요것도 완비성 공리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물론 위로 유계인 걸 우리가 공리로 했지만은 그렇죠? 아래로 유계인 거.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한다? 아래로 유계니까 인피멈이 존재한다. S 인피멈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더 있어요. S 인피멈. 그 집합에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거 했었어요. 그 집합에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 집합에 페퍼에는 있다. 얘가 가까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 S의 페퍼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S는 뭐냐면 자연수 N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라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원소들 이렇게 원소들 뭐 몇 개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집합이죠 그러면? 요런 집합들은 이거의 여집합은 이런 구간들의 합집합 아닙니까? 개구간들은 열린 집합은 뭐 몇 개를 하든 열린 집합. 따라서 여집합이 무슨 집합? 개집합. 그렇다는 것은 얘가 무슨 집합? 폐집합. 폐집합일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 폐포가 자기 자신과 같다. 하나 또 뭐 있었죠? 직접점. 자신의 직접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거였죠. 아무튼 지금은 폐포 같다는 거. 폐집합이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S는 무슨 집합? 음, S는 무슨 집합? 요거 지금 아래로 유계인데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피멈하고 S의 미니멈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쵸?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요런 데서는 인피멈은 0이지만 미니멈이 여기 들어간다? 못 말하죠. 하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딱딱딱딱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상황 안 나오죠. 그쵸? 그냥 인피멈이 바로 그냥 미니멈이 되죠. 그 집합에 포함된다. 따라서 요거 미니멈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해석학의 완비성 공리를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리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비성 공리를 받아들이고 그걸로 이제 또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정리가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 아르키메데스 원리 역시 우리 해석학 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실해석학이니까 실수 집합에 대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두 실수를 잡아서 얘기를 한 거고 하나 양수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수로니까 양수, 자연수, 즉 정수인데 자연수를 잡는 두 개. 그래서 집합이 이렇게 제한이 됐어요. 자연수 집합에서 두 개 잡았어요. 그러면 뭘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는. A가 엄청 뭐 많이 작은 자연수. 근데 B가 뭐 엄청 커요. 그렇지만 A를 계속 더하면 언젠간 더하면 B를 넘어서는 그런 자연수 n은 존재한다라는 원리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뭐 자연수 2를 잡았어요. 그리고 큰 거 뭐 예를 들어 2026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2가 이거에 비해서 뭐 많이 작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2를 계속 더하게 되면 뭐 1013 해도 되고 어차피 이상이니까 1014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크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거는 있다라는 거. 얘가 아무리 작더라도 요게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뭐 해석학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거 작고 크고 해도 작은 거 계속 더하면 뭐 얘 큰 거보다 커지겠지. 너무 직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증명하래요. 그럴 때는 보통 무슨 법을 쓴다? 귀류법 보통. 그렇죠? 당연한 걸 증명을 하라고 하면 보통 귀류법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귀류법으로 역시 또 가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모든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모든이 아니라 어떤 내가 잘 찾았더니 어디서 구석에서 막 찾았어요. 두 자연수를 두 개 딱 찾았더니 모든 자연수를 다 A, B 하더라도 이게 넘어서질 못하는 거지. 그런 자연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부정이겠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A를 하더라도 B보다 계속 작게 되는 요거인 두 자연수 A, B가 존재한다고 해보자. 요게 이제 부정이 되겠어요. 귀류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다? 도구가. 방금 한 자연수의 정렬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어떤 집합을 잡아야 되냐면 자연수의 부분 집합을 잡아야 돼요. 공집합이 아닌. 그렇죠? 그럼 요 과정을 물고 늘어져서 그런 집합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요? S. 우리 해석학에서는 완비성 공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위로 유개인 집합을 잡기 위해서 요 애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자연수의 정렬성의 원리니까 자연수 집합, 부분 집합을 잡아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양의 정수. 그렇죠? 따라서
부등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양수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가져오려면 요게 다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b-nA. 요거를 생각하는 게 지금은 자연스럽겠어요. 맞죠? 지금까지 한 자, 그럼 요거는 명백히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렇죠? 요거 다 양수가 되니까.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냐. 공집합 아닌데요. 누가 들어가죠? 명백히 B하고 A는 이제 지금 잡혀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B-A 생각할 수 있는데 B-A는 뭡니까? B-1A 요거예요. 이런 꼴들은 다 어디 들어간다? S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약속이죠. 이 집합의 정의죠. 따라서 공집합 아니다. 자, 그러면 무슨 원리? well ordering principle에 의해서 미니멈이 존재한다. 그리고 좀 더 세게 갖는다. S에 존재한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미니멈을 우리가 둘게요. 요 S의 형태인 거니까 요런 걸로 B-MA라고 합시다. M은 자연수.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귀류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모순이 나와야 됩니다. 자, 최소원 갖고 우리가 지금 모순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 우리 해석학 때도 뭐 사실 유사하게 했었죠. 형태는 비슷하지만 자, 얘가 지금 최소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는 게 지금 더 자연스러울까? 요 같은 형태인데 더 작은 거. 그러면은 여기를 더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형태긴 해요. 그렇죠? 요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얘를 생각한다는 것은 풀어서 써보면은 요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MA에서 A를 하나 더 뺀 거를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지금 S의 미니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어쨌든 간에 더 작아요. 그럼 얘는 S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얘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잡은 거냐면은 같은 형태, 요 형태로 잡은 거거든요. 맞죠? 요 형태는 요게 무슨 뭐니까 n 플러스 1은 m이 자연수면 n 플러스 1도 자연수 아니에요. 자연수 맞지?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쨌든 간에 S의 정의에 의해서 어디 들어간다? S에 들어가지. 이게 뭐예요? 모순이죠.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없어요, 여기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은 저런 A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향해서 갈 건데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근본적으로 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n의 부분집합 S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요 1번, 2번 조건 만족하면 그 S는 자연수 전체 집합 N이다. 라는 게 주장이에요. 정리입니다. 자, 그 두 조건은 S가 1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N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거 N 플러스 1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직관적으로 뭐예요? 1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가지게 될 거냐면 2를 가지게 될 거고 이거에 의해서 2를 가지니까 또 계속 반복 적용할 수 있죠. 3을 가지게 될 거고 또 4를 가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자명해요. 자명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한 과정이 몇 번 한 거예요? 무한 번 한 거. 무한 번 해야 맞는 말이 돼요. 너 끝까지 다 해봤느냐? 이게 좀 지독한 거죠. 너 끝까지 다 해봤어? 혹시나 뒤에 가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거지 지금. 이게 유한 번이면 무조건 돼요. 뭐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그거는 시간의 문제니까. 하지만 무한 번이면 이거는 함부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독하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귀류로 가보자. 그러면 귀류는 어떻게 돼요? S가 뭐를 만족은 하지만 조건 1번하고 2를 만족하지만 S가 뭐가 아니더라? S가 전체 집합이 아니더라. 일단 대가정에서 S 자체는 N의 부분 집합은 맞아요. 근데 전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분 집합은 맞지만은 이게 같아지진 않더라. 요거라 해보자라는 진부분 집합이다라는 게 가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죠? 기류법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얘가 전체가 아니라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수 전체에서 어디에? S에 속하지 않는 애가 뭔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그다음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집합을 공략을 해야겠어요. 뭔가 있는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 부분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탄생하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거 집합을 우리가 T라고 합시다. N에서 S를 뺀 거. 자, 그러면 이건 가정에 의해서 공집합이 아니고 명백히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럼 무슨 원리? well ordering principle A에서 미니멈이 존재한다. T에. 그리고 자, S하고 T의 관계는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N에서 S 뺀 거 차집합이에요. 했으니까 S하고 T는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분할됐다라고 볼 수 있죠.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고 그 미니멈을 우리가 이제 M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또 유사하게 결국엔 또 무엇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다음 사고 과정은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자, 미니멈 잡았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미니멈 같은 형태지만 하나 더 작은 걸로 계속 공략을 했죠. 지금도 M이 T의 미니멈이에요. 그러면 M-1을 좀 공략을 해봅시다. 자, M-1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T에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게 이제 T에 없다면 어디 있겠어요? S에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진 않아요. 왜 엄밀하지 않죠? 야, 이거 M 너 그 자칫 1 되면 어떡하냐? 이거 자연수 아니게 되는데 M-1은? 그럼 얘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거 자연수 아니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뭐다? 얘가 자연수까지가 보장이 돼야 S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1은 사실 어디 있냐면 S에 있어요. S에 있다는 것은 1은 T에 없다라는 얘기. 1이 T에 없다라는 얘기는 M은 뭐가 아니란 얘기? 1은 아니란 얘기. M은 T의 원소니까. 맞죠? 그럼 M이 1이 아니란 얘기는 자연수인데 몇 이상이라면 2 이상이라는 얘기. 그렇다라는 얘기는 M-1이 자연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확실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조건 뭐 사용했어요? S는 뭐 만족한다? 1, 2를 만족하지만 이랬어요. 그럼 1, 2를 만족하는데 여기서 1, 2 중에 사용된 거 있어요? 지금까지 논의해서? 있어요. 뭐 있죠? 요거 사용했죠. 요게 지금 1번 1 사용한 거예요. 맞죠? 2는 아직 안 사용했어요. 자, M-1이 S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사고가. 다시 돌려줘야죠. M-1에 플러스 1한 것도 다시 S에 들어간다. 이게 2번이잖아요. 그쵸? 요거 2번. 근데 얘가 뭐죠? M-1 플러스 1한 거 S 들어가는데 얘가 M이에요. 자, M이 S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M은 S에도 들어가고 T에도 들어가네? 얘는 공집합인데요. 공집합에 들어가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S는 전체 집합일 수밖에는 없다. 자연수 전체 집합.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 원리고, 그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요 수학적 귀납법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Pn 뭔지 모르겠으나 Pn에 대해서 P1이 참이다. 그리고 뭐 어떤 n이든 n일 때 참이면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요거가 만족이 되면 이제 요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쓰는 수학적 귀납법이죠. 자, 요거를 수학적 귀납법 원리를 아까 그거 사용해서 바로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위에 n의 그 부분집합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S 뭐라고 둘까요? 자연수들의 모임, 자연수 부분집합인데요. 자연수들의 모임 어떤 애를 둬야 지금 저 위에 거를 사용하면서 보일 수가 있겠어요. 요거를 명제 P에는 뭐다? 참이다.
요렇게 둬야겠죠. 그쵸? 요렇게 두면 이거를 하고 뭘 보여야 돼요? S가 자연수 전체 집합 요거임을 보이죠. 그러면 됐죠? 이게 자연수 전체 집합이란 얘기는 모든 n에 대해서 Pn이 참이란 얘기니까 결론이 성립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를 사용해서 보이려고 해요. 자, 요 1번 가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 뭡니까? 누가 어디에 들어간다? P1이 참이다라는 거니까 1이 S에 들어간다. 요게 얻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얻어져요? N이 S에 들어가면 이 말이죠. Pn이 참이면 이 말이. 요거이면 N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요 말. 그쵸? 그러면 이 S는 자연수 부분집합이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니까 위에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 S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 위 정리에 의해서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도 예제 하나 풀어봐야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거예요. 요 등식이 성립하는 거. 그리고 또 위식을 이용해서 임의의 자연수의 세제곱이 두 정수의 제곱의 차로 표현됨을 보이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요거 1번, 요거 2번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1일 때,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좌변은 뭡니까? 1의 3승이죠. 1의 세제곱, 그래서 1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2, 1, 1 플러스 1 요거의 제곱. 근데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일 때는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 과정 두 번째 스텝. n이 k일 때 k는 요 k는 당연히 1일 때 우리가 보여놨으니까 1 이상의 뭐 임의로 선택하는 그런 자연수가 되겠죠. 요거일 때 네, 위식, 저 식을 말하는 거예요. 위등식, 위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아니면 그래도 되죠. 저 식 자체 n에 관한 명제니까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저 식이 성립한다. 그것을 Pn이라고 하자 아까처럼. 그러면 이제 뭐 PK가 성립한다고 하자. 그렇게 이제 말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위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n 플러스 k,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의 3승, 2의 세제곱, 그래서 k의 세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요게 좌변이죠.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변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게 나오면 되죠.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귀납적 가정을 써야겠어요. 요거는 뭐랑 같습니까? 2분의 k 플러스 요거의 제곱, 요거랑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자,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에서 공통된 인수가 있으면은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된 인수 뭡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남는 거를 써주자. 그러면은 4분의 k 제곱 되고 요건 하나만 남았죠. 그러면 k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요거는 4로 요거 4로 통분하면 되겠죠. 4분의 4k 플러스 4예요.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 요것이 바로 우리 오른쪽 우변의 형태죠. n에다 k 플러스 1 넣은 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거의 전체 제곱. 자, 그래서 뭡니까? n이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했으니까 수학적 귀납법 수기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Pn은 아니, Pn은 참이다. 위식은 참이다. 혹은 뭐 Pn은 참이다. 저거 Pn으로 할게요. Pn은 참이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위식을 이용해서 임의의 자연수의 세제곱이 두 정수 제곱의 차로 표현되는 걸 보이시오. 임의의 자연수의 세제곱이. 자, 뭔가 관련 있어 보여요. 여기 세제곱 나오고 여기 또 뭐 어떤 제곱이 나오니까. 그래서 위에 거를 사용을 요거 1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지금 3승 세제곱 요거를 지금 고려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제 두 정수의 제곱의 차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위의식을 이용하려면 센스를 좀 발휘를 해야겠죠. 자, n 3승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꿀 수 있어요? n 3승만 있는 게 아니라 1의 3승부터 있어야 합해서 저걸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요게 되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요 앞에 있는 게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n-1의 세제곱. 됐죠?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는 뭡니까? 요만큼. 요거는 이제 저 위의 식에 의해서 요거는 하나 줄여주면 되겠죠. 이분에 n-1 제곱된다. 자, 임의의 자연수의 세제곱은 두 정수의 제곱의 차로 표현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수 표현을 가졌어요. 혹시나 얘가 정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분수로 내가 이미 표현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수도 아니다? 맞죠? n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니까. 여기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니까. 그래서 요거 모두 정수가 맞다라는 거. 그렇죠? 홀짝 고려를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수학적 귀납법 봤고요. 자, 수학적 귀납법에 또 다른 수학적 귀납법이 있어요. 강한 수학적 귀납법인데 어떤 거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또 하기 힘든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명제는 비슷해요. n의 부분집합 s가 요 두 조건을 만족하면 역시 s는 n이다라는 거. 1을 가지고 있고요. 요건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다른데 n 내가 임의로 이제 n을 잡았을 때 n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들어가면 S의 원소면 그제서야 이제 n 플러스 1번 요거 다음번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세죠. 약간 가정이 세졌어. 이제 n이 들어갔을 때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n 너 이하에 있는 거 다 들어가야 그다음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고요. 증명은 뭐 유사합니다. 앞에 거랑.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고 생략하고 참고로 이제 강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요거 강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앞에 우리가 했던 그냥 수학적 귀납법하고 사실은 그냥 동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하나 가정하고 어떤 걸 가정하면 다른 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한 수학적 귀납법 원리를 가정해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보이면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보인다는 얘기는 1, 2 아까 앞에 있었던 수학적 귀납법의 1, 2를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요걸 사용해서 S가 N이더라.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강한 수학적 귀납법에도 요것도 1, 2 기호가 같으니까 얘한테는 프라임을 좀 붙여줄게요. 서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을 하고 2를 가정한 상태에서 수학적 귀납법에 1, 2를 가정한 상태에서 1 프라임, 2 프라임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요거 정리에 의해서 S는 N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1이면 1 프라임이 성립한다. 이거는 맞아요. 어차피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면은 2 프라임이 성립하냐? 요거죠. 근데 성립한다라는 거. 1, 2 해가지고 n까지 1부터 n까지 S에 지금 다 들어간다라는 게
E 프라임의 가정이에요. 2를 사용해서 요거를 보여야 되니까 요건데 근데 1부터 n까지 다 들어가면 당연히 n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2를 가정한 상태 우리 수학적 기납법에 2를 가정한 상태에서 요게 들어가면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성립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를 가정해서 강한 수학적 기납법으로 넘어가는 거. 요거. 자, 요거는 우리 1 프라임을 가정하고 또 2 프라임을 가정해서 1과 2 그거를 보여주면 또 끝나겠어요, 유사하게. 근데 이제 1 프라임을 보이면 가정을 하면 이제 1은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고 2 프라임을 가정을 하는데 어차피 1 프라임도 가정이 된 거니까 바로 요 1 프라임하고 2 프라임 요거 두 개를 다 가정해서 2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2를 보인다는 얘기는 2의 첫 번째 2의 가정은 뭡니까? 요거의 가정은 n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렇죠? n이 들어간다. 그러면 1 프라임 어차피 지금 우리는 1은 가지고 있어요. s가 1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1 프라임하고 2 프라임 요걸로 인해서 1 프라임은 이제 1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 프라임은 뭐예요? 2 프라임 쓸 수 있죠, 요거. n이 1일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다음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n이 1이면 사실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는 들어가는 거지. 바로. 그쵸? 요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2가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럼 1하고 2가 들어가니까 2 이하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또 3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n이 몇으로 잡혔던 어쨌든 간에 내가 u 한 번 시행해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일단은. 맞죠? 요거를. 요 2 프라임을 반복해서. 그렇죠? 따라서 n이 s에 들어가면 n이 뭐 몇이든 간에 1, 2, 요 n까지 다 s에 들어간다라. 그럼 2 프라임이 지금 가정된 상태니까 요거면은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라는 게 2 프라임이죠. 따라서 요 2를 보였다. 그렇다는 것은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s는 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한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보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요걸 제가 그래도 좀 건든 거는 논리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은 어떻게 보면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탄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다뤄본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럼 강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역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수학적 기납법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집합 똑같이 잡고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명은 유사하고 생략하고요. 그래서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Pn에 대해서 P1이 참이다. 그리고 n 이하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면 이제 n 이하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했으니까 그 다음 거 Pn 플러스 1도 참이다.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한 수학적 기납법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 원리들이 다 지금 동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여기 2가 다르죠, 지금. 그 2에서 PN만을 참임을 가정해서 PN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다음 드는 생각은 그게 뭔데? 그거 하나 이제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자. 좀 점화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항 알려줬고 그 다음 항들은 이렇게 이전의 항들의 관계를 사용해서 나타낸 거. 이걸 점화식이라고 하죠. 보여야 되는 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4분의 7의 n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거. 성립하는 거 보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아까 수학적 기납법에서 꼭 자연수 n에 관한 명제인데 그럼 1부터 성립하는 명제면 당연히 첫 번째 1일 때 보여줘야죠. 근데 이제 뭐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라. 그러면 첫 번째 3인 거 보여주고 그 다음 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n이 k일 때가 k가 3 이상인 k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맞죠? 자, 지금은 우리가 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항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A1이 지금 1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명백히 4분의 7보다는 작고요. 요게 4분의 7의 1승. 그다음에 A2는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4분의 7의 제곱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얘를 16분의 몇으로 통분해서 비교를 해야겠어요. 그럼 16분의 48 요거죠. 근데 그거는 16분의 49보다는 작고 요게 바로 4분의 7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항에 대해서 앞에 두 개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수학적 귀납법을 쓴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K일 때만 가정을 하고 K 플러스일 때 보여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AN 플러스 1일 때, 요 때를 보면 어, 요 때는 요걸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요 관계를. 그러면 이제 하나 줄이면 AN이고 하나 더 줄이면은 AN-1 요거예요. 요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부등호를 어떻게 이끌어야 돼? 또 이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맞죠? 결국에 해서 4분의 7의 n 플러스 1승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하나 이전 거 하나만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얘가 4분의 7보다 작습니다. 아니, 4분의 7의 n승보다 작습니다. 그거밖에는 못 사용해요. 얘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7의 n-1승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뭐다? 아, n 이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하죠. 물론 뭐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럴 때 강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로 해서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n은 임의로 뭐 어떤 수를 생각을 하든 되는데 우리가 2까지는 보여놨으니까 2 이상인 뭐 어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됐죠? 그래서 n일 때만 가정한 게 아니라 n 이하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요거는 요거 맞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n일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정을 했어요. n일 때. n-1일 때 n보다 작은 거. 요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4분의 7 요거의 n제곱 4분의 7의 n-1 요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작해서 잘 넘어가 주면 되는데 우변의 4분의 7의 n 플러스 1승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요거니까 요거 아까처럼 말했던 대로 공통 묶어 줄게요. 4분의 7 요거에 n-1승.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여기 4분의 7 남고 여기 1 남으니까 4분의 11 요렇게 남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끌어 가야 되는 게 4분의 7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이게 n-1승이고요. 따라서 4분의 7의 2승이 필요해요. 4분의 7의 그럼 2승하고 얘가 좀 뭐 4분의 7의 2승하고 얘가 비교가 된다는 얘기니까 16분의 어쩌고 하고 비교가 된다라는 얘기. 따라서 4분의 7의 n-1승에다가 16분의 4 곱하면 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뭐랑 비교가 되냐면 4분의 7의 n-1승에 4분의 7의 제곱 즉 16분의 49랑 비교가 되는데 맞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났죠. 4분의 7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뭐다? 무슨 수학적 귀납법? 강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에는 4분의 7 요것이 성립한다라는 거. 강한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학적 귀납법 2 아까 앞에 했던 게 수학적 귀납법 1 뭐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 게 뭐 알고 있는 분 있으시겠지만 그 이항 정리 그거를 이제 또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항 정리의 개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항 개수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KN에 대해서 이항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요거 NCK, NCK로 읽죠. 사실은 이제 조합의 수죠. 요거 NCK. 이산수학의 경우의 수로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k개를 뽑는 선택하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선택하는 경우의 수 NCK.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죠. n팩, k팩, n-k팩.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요거를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죠. n팩하고 n-k팩을 먼저 쓸게요. n-k팩 먼저 쓰고 요 k팩을 이렇게 쓸 수 있죠. n에서 n-k를 뺀 거의 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쨌든 k팩이잖아요. k 팩토리얼. 그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요 정의에 의해서 또 어떻게 돼요? nc n-k랑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알고 있지만 요거랑 같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항계수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오는 거는 당연히 파스칼의 항등식이 되겠어요. 이거. 두 이항계수의 합을 하나의 이항계수로 지금 바꾸는 요 조건, 요런 형태일 때 여기가 둘 다 n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 차이 날 때, 여기가 같고 하나 차이 날 때 요걸 합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여기 하나 커지고 이 중에 큰 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1 CK 요게 된다. 자, 뭐 보이는 거는 간단한데 아까 위에 정의 사용해서 보여주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준식 요식 요거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n팩 앞에 거 k팩 n-k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팩 k-1팩 n-k 플러스 1팩 n 플러스 1팩 이죠. 그 다음에 k팩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당연히 의미가 n 이하의 모든 자연수를 차례로 쭉 다 곱한 거예요. 1부터 n까지. 알고 있죠? 자, 준식이 성립한다는 건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에 공통된 게 지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해줍시다. 바꾼다 한다면 요거 n 플러스 1 남죠. 그 다음에 여기 k 남고 요건 없어. k-1 팩으로 다 곱해주면 여기 k 남네요. 그 다음에 n-k 팩으로 또 곱해주면 요거 없어지고 요게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크죠? n-k 플러스 1까지 돼 있으니까 그럼 하나 남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거. 요게 남고 여기도 남고 같은 거예요. 순서만 바뀌었죠. 그래서 n-k 플러스 1로 쓸게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위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요게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k분의 1 그다음에 n-k 플러스 1이 k n-k 플러스 1 예. 요것이 성립하면 이거 성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준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근데 요게 성립하냐? 하죠.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내가 보여야 될 거를 거꾸로 간 거예요. 결국엔 내가 이거 보이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성립하니까 이제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증명이라는 게 꼭 차근차근 하나 앞에서부터 딱딱딱딱딱 만들어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이는 거를 좀 변형을 해서 내가 뭘 보여야 되지? 분석을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성립이 되고 자,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 보죠.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답이 성립하는 거 보이시오. 자, 지금 이항계수들 여러 개 좀 합쳤어요. 그게 요 하나의 이항계수로 지금 나타내진다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지금 우리가 파스칼의 항등식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사용해 보려고 해야 될 텐데 파스칼의 항등식에서 어떤 형태를 두 개 합칠 수 있다고요? 요 위에가 같고 밑에가 하나 차이 나야 돼요. 근데 지금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고등학교 때 해보시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어차피 2C나 3C3이나 같기 때문에 요거를 뭘로 하자? 3C3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3C3.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합칠 수가 있죠. 위에 같고 1 차이 나니까. 그럼 요거 바꾸면 뭐가 돼요? 하나 늘리고 큰 거 가져와라. 4C3. 그럼 또 요거 4C2랑 파스칼의 항등식 또 사용할 수 있죠. 하나 늘리고 큰 거 가져와라. 5C3.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4C3, 5C3, 그 다음에 NC3 이렇게 이제 나오고 요거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된다? N 플러스 1C3 요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그렇죠? 그래서 파스칼의 항등식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얘도 뭐 가능은 하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이항 정리 그거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 두 개 항을 이제
n제곱한 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정리한 겁니다. 이항 한 거를 쭉 정리한 거를 정리한 것이다. 나열한 한 것들을 동류항끼리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럼 삼항 정리도 있겠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있죠. 예, 이제 근데 이제 정수론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건 이산수학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정리하면 요거 이제 이항 개수죠. NCK, K 0부터 N까지 NCK, 그리고 A의 N-K, B의 K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이나 B 플러스 A의 n제곱이나 당연히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A, B 역할을 서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NCK 그리고 요걸 B, 요거를 A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A의 K제곱, B의 N-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N-K, K를 어디다가 누굴 주냐 그거는 뭐 크게 고려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이항 정리가 되겠고, 증명을 해야겠죠. 증명은 우리가 서브노트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과정이라 수학적 귀납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항 n이 1일 때 좌변 a 플러스 b의 1제곱이죠. 그건 당연히 그냥 a 플러스 b. 자, 우변에 n을 1 이렇게 되면 항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 1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죠. 그렇죠? k가 0일 때랑 k가 1일 때. 근데 뭐 요거는 a고 요거는 b죠. 얘가 다 1이니까. 그래서 성립하는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귀납적 과정 n이 m일 때 위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됐어요. 그럼 이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면 게임 끝. 자, 그럼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 생각은 뭐가 자연스럽냐면 귀납법 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렇게 쪼개야 된다. 쪼개는 게 좋겠죠. 그럼 요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요거 전개한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전개하면 요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얘 귀납법 가정 쓸 수 있고 요것도 귀납법 가정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좀 다르죠. n-k 플러스 1. 원래는 n-k예요. 근데 요게 a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추가가 된 거고, 여기는 원래 n-k 그리고 여기 원래 k인데 b가 하나 있으니까 b가 추가가 된 거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그 식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그 식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요 두 식을 합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합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 k가 0일 때 따로 뺄게요. k가 0일 때는 an 플러스 1승 요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m일 때 따로 뺄게요. 요거 m일 때 bn 플러스 1승 요거 있죠? 그래서 따로 하나씩 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남은 건데 요거를 이제 조금 합쳐주려고 하는데 지금 시그마가 같지 않아서 같은 번호를 딱 맞춰주려고 그래요. 1부터 m까지인데 얘는 0부터 n-1까지잖아요. 그래서 얘 그대로 왔고 얘 그대로 왔고 요거를 이제 바꾸려고 해요. k를 0부터 n-1, 0부터가 아니라 뭐부터로? 똑같이 얘처럼 1부터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변수, 요 새로운 인덱스 번호 그거랑은 어떤 관계예요? 얘는 0부터 했을 때 얘는 뭐부터 하길 원해요? 1부터 되길 원해요. 그럼 내가 예전 그 인덱스에다가 1을 더한 게 새로운 인덱스가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K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인덱스로 바꾸려면 예전 인덱스를 바꿔야 되니까 K는 K 프라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 K에다가 다 K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K 프라임으로 할 필요는 없죠. 다시 그냥 K로 할게요.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뭐다? K 대신에 K-1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디테일한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넣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K 대신에 K-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두 개를 합쳐줄 수가 있겠어요. 시그마 요거 같고 요 뒤에도 같아졌어요. 이제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아요. 그럼 결국엔 요게 더해지는 거거든요. 항마다. 자, 뭐가 사용이 된다? 위에 같고 밑에 1 차이 나요. 파스칼 항등식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칠 수 있다. 하나 늘어나고 큰 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아까 이제 원래 앞뒤 요거 하나씩 빼놨던 거 있었죠? 요거는 여기에서 K가 몇일 때랑 같습니다. 0일 때랑 같죠. K가 0일 때가 바로 얘예요. 다시 넣어줄게요. K 0 추가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얘는 K가 n 플러스 1일 때랑 같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로 늘려주면서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합쳐지죠. 됐죠?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시그마 조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살펴보기 위해서 해봤고. 자, 그럼 이항 정리 증명을 했고, 간단한 예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자, 1번. 요거는 왜 성립합니까? 우리 이항 정리 거기에서 A 하고 B에다가 다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A 플러스 B의 n승. 그게 2의 n승이죠. 그것이 요거랑 같다. A에다가 B는 다 1 넣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1 넣었어요. 그럼 2의 n승. 여기다 1 넣었어요. 결국 이 개수들 다 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읽을까요? 여기는 이제 다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풀마 이렇게 교대로 나와요. 따라서 A에다가 1 넣어주고 B에다가는 마이너스 그렇게 넣어주면은 되죠. 그럼 요게 A 플러스 B n승이고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어떻게 얻을까요? 요거는 위에 그 이항 정리에서 여기 지금 2의 0승, 2의 1승, 2승 해서 n승 이렇게 차곡차곡 이 승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K, 요 변하는 거 이게 K가 지금 0부터 해가지고 쭉 n까지 변하는데 그 K승에 대응하는 그 문자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다 1 넣어주고 그래서 즉 A에다가 1, B에다가는 2. 그러면 얘 더한 거 n승이니까 3의 n승이고 그것이 얘가 된다. 그 다음 4번. 얘. 식이 좀 두 개, 요렇게 더한 거. 그러니까 NC0, NC2, NC4, NC6 이렇게 해서 짝수, 밑에 여기가 짝수일 때 더하는 거. 요게 땡땡땡 돼 있지만 사실은 유한합이에요. 유한합이다. 이게 n보다는 커질 수는 없으니까. 얘는 이제 밑에가 홀수일 때 더한 거. 어쨌든 뭐 짝수일 때 더하든 홀수일 때 더하든 그것은 다 요거다. 얘 n-1승이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아까 이게 이제 짝수일 때 말고 홀수일 때 말고 그냥 전체 자연수일 때 이거 했어요. 플러스일 거 다 있고 풀마 나오는 거 다 있고. 따라서 여기서 짝수인 걸 우리가 얻으려면 위의식하고 아래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홀수인 걸 얻으려면 빼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짝수인 게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다만 만약에 더했을 때 더하게 되면 짝수인 걸 얻긴 얻지만 그게 2개씩 얻어지죠.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된다. 그럼 요게 더해지고 2로 나누니까 2의 n-1승 되고 빼서도 어차피 2로 나누면 또 역시 2의 n-1승 되고 그래서 요게 얻어진다라는. 그래서 얘는 뭐다? 요 앞에 거는 1번씩 하고 2번씩 요거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가 되겠고 요거는 1번씩 2번씩 요거를 뺀 거를 2로 나눈 거. 그래서 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항 정리로 많은 요런 이항 계수대 관련된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예제 하나 더 또 볼게요.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자연수 K하고 n-1 이하인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요거 성립하는 걸 보여라. 요거 이제 이항 계수예요. 뭐 조합의 수. 요거 성립하는 거 보이고 1번. 이를 이용해서 이번엔 요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라. 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여보죠. 요거. n-1ck. 예. 얘는 정의 그대로 당연히 써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n-1 팩토리얼 k 팩 그다음에 n-1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요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변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 여기 k 플러스 1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n팩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 같아질 수 있죠. 여기 K팩이니까 여기 K 플러스 1팩을 내가 인위적으로 곱해줬다면은 나눠주면 되니까 다시. 그래서 분모에다가 다시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예, n-k 마이너스 1팩.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n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고. 요거는 그냥 사실은 요 자리 바뀐 거죠, 요것만. 같은 애예요. 그쵸? 따라서 됐다. k 플러스 1 n c k 플러스 요게 된다. 뭐 사실 뭐 거의 보일 게 거의 없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식 조작하는 것밖에 없죠. 자, 어쨌든 요 식을 사용해서 요거인 거 보여라. 2번. 요거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음. 여기 아까는 이게 뭐 1,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러니까 1하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하면서 K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가지고 A, 뭐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승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되니까 뭐 A에다가 뭐 B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 위식을 준 거거든요. 요거를 이용을 해라라는 건데 그럼 위식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자 요거 이런 거 이런 형태가 어디 뭐가 있어요 이게 관련된 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죠. 얘는 뭐로 볼 수 있어요? K가 1일 때로 볼 수 있고 얘는 K가 2일 때인 거죠. 그렇죠? 얘는 그럼 K가 0일 때로 볼 수 있겠네. 0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얘로 바꿔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좌변 앞에는 뭐라고요? 요게 K가 몇일 때? 0일 때. 따라서 n-1c 0 요게 되고 두 번째는 K가 1일 때. 두 번째는 K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K가 n-1일 때. 맞죠? 요게 뭐가 사용이 된 것이다? 요게 1번이 지금 사용이 된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될까요? 됐죠? 다 뭐가 공통으로 있냐면 n이 공통으로 있어요. n 묶어주고. 이제 뭐가요? 뭐예요? 남는 거는 n-1c0, n-1c1 해가지고 n-1c, n-1 쭉 된 거니까 뭡니까? 이항계수도 그냥 0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요거 다 합친 거거든요. 다만 n으로 한 게 아니라 n-1로 한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뭐다? 1 플러스 1 그거에 n-s 요게 되죠. 그래서 n 예 n-s 그래서 저게 나오게 된다. 자, 이항 정리 됐고 자, 그래서 1.1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절 약수와 배수를 이제 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그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나눗셈 정리다. 나눗셈 정리. 자, 뭐냐면 두 정수 A,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B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B는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0은 아닌 의미의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다음 요 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정수 QR이 있다. 쿼션트, 리메인더 그거 앞서 따온 거죠. 목, 나머지. 그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양수로 나누게 되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좀 더 일반적인 나눗셈 정리. 그래서 0이 아닌 그런 수로 나눠서 된 거고 어쨌든 요 나머지 R은 B의 절대값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나머지는 0 이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0 이상 절대값 B 미만.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A, B가 이제 뭐 잡았다고 치고 임의로 B는 0이 아닌 QR을 어떻게 내가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애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QR을 어떻게 내가 잡아낼 수 있는가? 그거예요. 자, 증명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 좀 생각을 해보죠. 자, A가 이렇게 딱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나한테 B도 갖고 있고요. B. 그러면은 이제 저런 QR 잡기 위해서 어떤 애가 돼야 됩니까? R 조건이 뭐예요? B 절대값. 그거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를 딱 잡아야 되냐면은 그 절대값 B가 있잖아요. 절대값 B의 배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썸띵 배수 A에 가까운. 그렇죠? 절대값 B의 뭐 배수가 있을 거예요. A하고 가까운 애 잡고 그러니까 어떤 가깝다는 것은 이제 바로 직전 거. 절대값 B의 배수가 A보다 작게 되는 가장 큰 예.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늘려주게 되면 H 플러스 1배 요거를 해줬을 때 바로 넘어가게 되는 요런 애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나 B의 배수 잡아서 그냥 못 끊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왜냐면은 요렇게 해야 요게 뭐가 될 거니까 요거. 그래서 요게 뺀 거 요만큼이 나머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게 범위가 어때야 돼요? 어떻게 돼요? 0 이상 그리고 요 절대값 B를 넘지는 못하죠. 그렇죠? 이만큼 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요 R을 잡고 그럼 요 A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B에서 최대한 A로 가까이 간 거죠. 작으면서 계속 절대값 B에서 배수 와서 최대한 A까지 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기 그 직전까지 이렇게 딱 온 거죠. 그럼 요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그래야 요 아래 범위가 0 이상이 되고, 그렇죠? 이거 뺐을 때 요 사이로 들어오니까 그럼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를 H 절대값 B 요거에다가 그 차이 R 요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뭔가 어쨌든 뭐 B의 배수에다가 플러스 R 이런 형태가 좀 나와야 되니까 요게 되는데 요거가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B가 이제 0은 아니니까 뭐 0보다 크든지 0보다 작든지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B가 0보다 큰 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0보다 큰 수였다? 그러면 요게 뭐가 돼야 돼요? 사실 H가 지금 Q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B가 양수면 절대값 B는 그냥 B예요. 그러니까 Q는 뭘로 두면 된다? 너가 아까 그렇게 잡았던 이렇게 가깝게 잡았던 그냥 그 H 그대로 두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B가 만약에 음수면 절대값 B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B 형태로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얘한테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엔 Q가 마이너스 H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Q가 마이너스 H.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요런 R을 먼저 생각을 하면 Q는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잡혀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요 R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요 R을. 요 R을 우리가 뭘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최대한 작으면서 가깝게 온 거니까 A 마이너스 HB 절대값 요거 0 이상이 되는 그런 애들 모임에서 무슨 원소? 최소원이 되겠지. 그렇죠? 요 차이가 가장 작은 애를 이 차이가 가장 작은 애가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 애를 생각을 해야겠다. H 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요 집합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요것들 모아놓은 거. 그 집합에서 최소원 그것이 바로 R이 될 것이다. 그럼 R이 잡히면 이제 자동적으로 Q는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보이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증명을 해봅시다. 요고인 원소 중에서 최소원이 바로 R이 되는 거예요. 요고인 원소 중에 최소원.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바로 요 애들을 모아놓읍시다. 아까 이제 H는 아니고 지금 K로 했어요. A-K 절대값 B 요 형태. 그게 0 이상이 되는 각 정수 K에 대해서 그게 0 이상이 되는 애들을 모아놓자. 그것을 S라고 하자. 그러면 요 K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A 요 형태 요거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요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절대값 B는 0은 아니니까 절대값 B는 1 이상이니까 요게 더 작을 거예요. 같든지 요게 작든지. 어쨌든 이거는 절대값 A하고 요거 A 더하면 0 이상이죠. 따라서 요런 형태가 0 이상이다라는 거. 요거 정수니까 한마디로 요게 지금 S의 원소라는 거죠. 즉 S는 공집합은 아니다. 자, 근데 이제 0 이상의 집합이니까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엄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0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0이 만약에 S에 들어가면 0이 S의 최소원이죠. 그렇죠? 당연히 0이 최소원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0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S는 이제 N의 부분 집합이니까 공집합도 아니고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소원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 어느 경우든 어쨌든 최소원을 갖는다라는 얘기. 그것을 우리 R이라고 하죠. 아까 아이디어 했던 대로 요거에서 최소원이 우리가 R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R이 S의 원소니까 R은 뭐 0 이상은 맞고요. 근데 이제 절대값 B보다 작다. 그게 지금 이끌어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S의 원소니까 0 이상이고 요런 형태를 갖게 되겠어요. 맞죠? 음, 존재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려는 거는 R이 0 이상인 건 뭐 확실하고 절대값 B보다 작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상이다. 얘 이상이라면 이거야. 그러면 요 R이 A-H 절대값 B 요 형태인데 여기다가 우리 또 살짝 조작을 해서 H 같은 형태지만 하나 또 더 작은 걸 또 가져와 볼게요. H 플러스 1배 얘 한 거. 요거를 뺀 거. 그럼 얘는 요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R이고 R-B 절대값. R이 더 크거나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0 이상이 돼요. 근데 이제 요런 형태도 사실은 어디 있어요? S의 원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데 0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S의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S의 원소 형태 꼴이잖아요. 얘가 S의 원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려고 지금 얘 뺀 거잖아요. 이거 비절대값 하나 뺀 거잖아요. 최소한보다 작은 게 어떻게 S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R보다 작은데 얘가 요거니까 R보다 작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R의 최소성이 모순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럴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은 요렇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인 거 보여. 그래서 이제 R은 잡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B가 0은 아닌데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양수면 Q를 뭘로 두고 H로 두면 되고 그다음에 B가 음수면 마이너스 H로 두자. 그러면 얘가 요 형태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요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유일성. 그 정리해서 유일한 QR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일성까지 보여야 돼요. 존재성을 지금 보인 거죠. 자, 유일성은 이제 두 형태가 존재한다고 해보자. A가 BQ 플러스 R 혹은 또 BQ 프라임 플러스 R 프라임. 요 둘은 두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보자. 물론 R과 R 프라임 각각 요거를 만족하는 그죠. 존재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두 가지 형태니까 같은 종류끼리 묶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 일로 넘어가고 얘 일로 넘어오면 요게 되겠어요. 그쵸? 어, 요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R 프라임 마이너스 R 얘에서 요거 뺀 거거든요. 뭐는 넘어서지 못하겠습니까? 이거를 넘어서지 못한다. 절대값 P. 맞죠? 최대. 요거 제일 큰 게 요거고 이거 제일 작은 게 0이니까. 요거 넘어서지 못하고 반대로 0에서 이거 뺀 이거보다는 크겠지. 그쵸?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아요. 그럼 다시 얘를 예로 볼게요. 여기도 B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B가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뭐 양수면 여기 그냥 B로 나올 요거 마이너스 B고 요거 B예요. 요거 B 있고요. 그냥 이거 지워줘요. 결국엔 이걸 얻는다라는 거지. 음수예요. 만약 그럼 요거 마이너스 B로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근데 B로 음수 또 지워줘요. 그럼 부등호 바뀌면서 어쨌든 간에 또 다시 이게 나옵니다. 결국엔 이거 나와요.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요 범위를 만족을 하는데 뭐밖에 없어요? 이거 정수해야 되니까 0밖에 없지. 그렇다는 것은 Q하고 Q 프라임이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Q하고 Q 프라임이 같으면 이거 같으면 결국엔 그냥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거. 요게 유일성. 유일성은 보통 이렇게 보이죠. 어떤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결국엔 같더라. 그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나눗셈 정리고 그거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 B가 아까 0이 아닐 때로 했는데 B가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뭐 똑같죠. 어쨌든 B가 0보다 큰 것도 B가 0이 아닌 거니까 위에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위에 정리를 쓰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 절대값 B보다 작습니다. 이런 R이 있습니다. Q하고. 근데 절대값 B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B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죠. 음. 자, 그다음에 약수와 배수. 어, 두 정수 A, B 있어요. B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A, B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Q가 존재를 할 때 B에다가 뭔가 Q배를 해서 A가 되는 요런 정수 Q가 있다면 B는 A를 나눈다 라는 거죠. B에 무슨 배를 해서 A가 나온 거예요. B는 A를 나눈다. 이때 B는 A의 약수 이런 관계입니다. 혹은 뭐 인수, 팩터, 디바이저. 그리고 A 입장에서 A는 B의 배수, 멀티플, 배수.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쓰죠. B가 A를 나눈다. 디바이드 한다.
b가 a를 만약에 못 나누면 이제 요거 짝대기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나눈다는 기호가 왔고 약수 배수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자, ABCD 정수고 나눈 수는 0은 아니다라는 걸 가정을 한 상태에서 A가 만약에 B를 나누면 A는 뭐 마이너스 B를 나누고 마이너스 A는 B를 나누고 마이너스 A는 또 마이너스 B를 나누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A가 B를 나누면 뭐예요? B는 무슨 AK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수 K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A에다가 무슨 정수배를 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A가 얘를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B가 AK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요. 마이너스 A 해주면 여기도 다시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A에다가 무슨 정수배해서 B가 됐으니까 요것도 만족한다. 요거는 그냥 같이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건 스스로 한번 기본적인 거니까 스스로 한번 쭉 해보시면 되겠어요. 증명은 서브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살펴볼게요. A가 B를 나눈다. 그러면은 A는 B 곱하기 C는 당연히 나누죠. 그리고 AC가 BC를 나눈다. 똑같이 C배를 한 거예요. 여기도 C배, C배. 그렇죠? C를 다 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립이 되겠죠. 참고로 AC가 BC를 나눠요. 그러면 A가 B를 나눈다. 요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참이죠. 왜냐면은 요거 AC가 BC를 나눈다? 그러면은 BC가 무슨 AC에다가 무슨 정수배 K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C는 이렇게 약분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맞죠? 이 C는 0은 아니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 나누는 수니까 0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정리해서 가정은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죠. 자, 그리고 예. A가 A를 나눈다. 이건 뭐 당연하고요. A 곱하기 1이 A니까. 그다음에 1이 모든 수를 나눈다. 모든 수의 약수가 되죠. 1 곱하기 A가 A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되죠. 뭐 이 A를 뭘로 가져오든 곱하기 0 해버리면 그냥 0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A가 1을 나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눠 서로 나눠요. 그러면은 서로 부호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같든지 뭐 마이너스 차이가 나든지. 그다음에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눈다. 그러면 A가 C를 나누겠느냐? 그렇죠. 이걸 추이율이라고 하죠. 트랜지티브. 맞물려지는 거.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A가 B를 나눠요? 그럼 A를 n제곱한 거는 B의 n제곱한 거 나눈다. A가 B를 나누고 C가 D를 나눠요. 그럼 이렇게 곱한 AC가 BD를 나눈다라는 거. A가 B를 나누는데 B가 이제 뭐 0은 아니에요. 그러면 B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 같던지. 0이면 이거 A가 B를 나누면 A의 크기보다는 B의 크기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거는 false예요. B가 0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성립이 된다.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스스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어, 어, 조금 더 할게요. 우리 그 나눗셈 정리해가지고. 자, 정의. 어떤 정수의 제곱으로 나타내어지는 정수를 완전 제곱수, 퍼펙트 스퀘어 넘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1보다 큰 어떤 정수의 제곱으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 얘는 스퀘어 프리, 제곱 민수가 없는 수라고 한다. 그래서 예로 첫 번째 완전 제곱수에 간단한 예로는 0, 1, 4, 9, 16 뭐 이런 거 있죠. 정수의 제곱, 어떤 정수의 제곱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정수의 제곱으로도 나눠지지 않는 애. 예를 들어 간단한 거 30 이런 거 있죠. 30은 어떤 정수의 제곱으로 나눠집니까? 안 되죠. 사실 요거 30 인수가 어떻게 돼요? 2, 3, 5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이제 요게 제곱 인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곱 인수가 없는 스퀘어 프리다. 자, 예제 우리가 이제 몇 개 풀어볼게요. 모든 정수의 제곱은 4K 또는 4K 플러스 1꼴임을 보이시오. 자, 어떤 정수를 여러분이 가져오든 간에 그걸 제곱하면 4K 혹은 4K 플러스 1꼴이에요. 그리고 다음 형태의 정수들은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없음을 보이시오. 요거 11,
111, 그러니까 11, 111, 1111 이렇게 1을 계속 붙여나가는 이런 수들은 완전 제곱수가 절대 될 수 없다. 라는 거. 자, 각각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일단은 모든 정수의 제곱이 요런 꼴이다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임의의 정수 A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분류해서 좀 생각을 할 거냐면 A를 EM 또는 EM 플러스 1꼴 요렇게 생각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4 관련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요런 꼴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어떤 정수든 간에 이런 거. 나눗셈 정리죠. 2로 나눴을 때 목 있을 거고 나머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0 아니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의 엄밀한 근거는 나눗셈 정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꼴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은 4m 제곱 이런 꼴이거나 또는 요거 제곱하는 거 a제곱은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4로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4K인데 얘 M제곱이 K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M제곱 플러스 M, 요것이 K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4K 꼴이든지 4K 플러스 1꼴이든지 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2번. 요런 형태는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없다. 자,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 거를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완전 제곱수는 저런 형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4K 플러스 1꼴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11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1은 4의 배수 8에다가 3번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맞죠? 4K 플러스 1꼴이 아닙니다. 111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사하게 4의 배수 108 플러스 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111은 1108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1예 1이 n개 있다고 합시다. 요거 n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자? 1 0 8. 그럼 요 1은 몇 개로 봐야 돼? 0 8 2개 빠졌으니까 n-2개로 봐야겠죠? 요렇게 하고 플러스 3. 어쨌든 요게 다 무슨 꼴이다? 4K 플러스 3꼴이에요. 이렇다라는 얘기는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없다. 얘네들은 완전 제곱수 아니다. 1번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다음 임의 정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1은 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위에 1번이랑 뭐 살짝은 비슷한데 일단 요 n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임의 정수 n에 대해서 8로 나누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 n을 뭐 2m, 2k 혹은 2k 플러스 1 그렇게 하면 제곱해봤자 뭐 8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눗셈 2로 나눠주지 말고 4로 나눠서 나머지를 다 고려하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은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또는 4k 플러스 3. 자, 여기 참고로 여기 컴마 찍다가 여기 마지막에 5월 또는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앞에 컴마들은 다 5월을 의미한다. 알겠죠? 여기 만약에 end하고 여기 다 컴마 있다. 그러면 다 그리고 라는 뜻이고. 자, 어쨌든 요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얘를 1번 케이스,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각 번호마다, 각 경우마다 n제곱 플러스 1 얘를 고려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럼 요거 작업하면 16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명백히 8
8에다가 2k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n제곱 플러스 1은 요거 제곱하면 16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인데 1이 있으니까 2 그러면은 8로 묶어주게 되면 2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그다음에 세 번째 n제곱 플러스 1 요거 제곱하면 16k제곱 428 16k 플러스 4인데 1이 더해지니까 5 요것도 8로 묶어주면 2k제곱 2k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n제곱 플러스 1 제곱하면 16k제곱 4, 3, 12, 24k 그 다음에 9에다가 1 더하니까 10 이렇게 되겠고 8로 묶어주면은 2k제곱 3k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 무슨 꼴이다? 8k 플러스 1꼴, 2꼴, 5꼴, 2꼴. 그래요. 다 역시 이런 형태라고 해서 8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맞죠? 여기가 0이 될 수 이걸 잘 조작해서 여기를 0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1이 나와버렸어요. 나왔으면 끝난 거지.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다 8의 배수는 아니다. 즉 8이 n제곱 플러스 1 요거를 나누지는 못한다.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그렇죠? 자, 예제 두 개 더 있어서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모든 정수 A에 대해서 3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요거를 나눔을 보이시오 이거예요. 자, 이거 왜 나눌까요? 자, 얘의 특징이 뭐죠? A 세제곱 마이너스 A 요거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A가 묶이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걸 또 인수분해하면 결국엔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요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사실은 연속된 세개 정수가 되겠어요. 그럼 이 안에 당연히 3의 배수는 있다 없다? 있겠지. 세개 정수, 연속된 세개 정수니까. 맞죠? 그래서 뭐 거의 자명한데 요 숫자를 우리가 문자를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경우를. 임의의 모든 정수 A에 대해서 A는 역시 3K 플러스 1꼴 또는 3K 플러스 2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 나눗셈 정리해서. 그러면 역시 이것도 각각 1번 경우, 2번, 3번.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A가 3K꼴이에요. 그러면 3은 누굴 나누냐면 A가 3K꼴이니까 3은 A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이 A를 나누니까 3은 M을 나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 A가 M을 나누니까. A 요 인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A에다 무슨 정수를 곱한 형태니까 M은 A의 배수. 그래서 A가 M을 나누고 그러면 추이율 3은 M을 나누겠죠.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이런 꼴이라면 3은 누굴 나누냐면 A-1을 나누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추이율에 의해서 3은 M을 나눈다. 얘가 M을 나누니까. 마찬가지 세 번째 3은 누굴 나누겠어요? 이 경우면 A 플러스 1을 나누겠죠. 이게 3의 배수가 되니까. 따라서 3은 M을 나눈다. 자, 지금 연속된 세개의 정수가 3의 배수라는 걸 밝혔는데 이걸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3의 배수 말고 뭐의 배수라고까지도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3 말고 6의 배수라고 해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왜냐하면 연속된 세개 정수 안에 누구도 있으니까 2도 무조건 2의 배수가 무조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3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되니까 6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3하고 2가 우리 뒤에 나올 서로소니까 가능한 거죠. 어떤 수가 근데 3하고 2가 지금 서로소에서 가능한 거지. 어떤 수가 2의 배수
2의 배수 되고 4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이거 곱한 8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4 같은 경우 4는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지만 그렇다고 4가 8의 배수는 되지 않아요. 왜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이 서로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소면 보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제 6의 배수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정리를 하나 만들고 증명을 해보시오. 자, 이거에 더 일반적인 논의. 그럼 여러분 어떤 정리를 만들겠습니까? 연속된 m개의 정수는 뭐의 배수일 것이다? m 팩토리얼 사실은. 그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밑에 예제가 되겠습니다. 연속된 n개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m 있어요. 그거보다 1 크고 2 크고 3 크고 해서 n-1 크고 그럼 결국엔 연속된 n개 정수죠. 요거의 곱은 사실은 n 팩토리얼 배수. 요게 이제 일반적인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여볼게요. 자, 그러면 a를 우리가 뭘로 둘 거냐면 얘네들 다 곱한 거 m 플러스 1 해가지고 m 플러스 n-1 얘라고 두자. 얘예요. 자, 그럼 얘가 n 팩토리얼의 배수인 거 밝혀줘야 됩니다. 자,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금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커요. 여기서 지금 하나 이렇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까지 끝까지 갈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뭘 곱해줬냐면 n보다 작은 애들을 다 곱해준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나눌게요. 그러면은 n-1 팩토리얼. 요게 되겠어요. 맞죠? 자, 요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뭐 n팩의 배수이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실 누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요거 n팩 얘를 하게 되면 요게 뭐가 되죠? 요만큼이 요 팩에서 n-1 팩하고 요거에서 요거 뺀 팩토리얼 여기 왔으니까 조합의 기호가 된다. 아까 그 이항계수. 그렇죠? 그래서 m 플러스 n-1 n-1 요게 된다. 그리고 n 팩이 여기 하나 남아 있죠. n 팩토리얼. 맞죠? 자, 즉 우리가 지금 저 연속된 n개 정수 a라고 뒀는데요. 그게 뭐의 배수다? n 팩토리얼에다가 뭔가 곱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럼 n 팩토리얼의 배수다. 맞아요? 정확히 맞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수가 되면 게임이 끝나요. 맞죠? 뭔가 정수 곱해서 나오면 그냥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정수냐? 라는 거죠. 근데 맞다. 엄밀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 자, 조합의 수, 요거 이항계수 다 정수가 되는데 예제 2.1.4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n팩은 a를 나누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